예, 문제 8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의 첫 번째 문제죠. 디지털 통신망에서 말하는 그 클럭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이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차이죠. 우리가 이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동기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죠. 동기. 시간 맞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0과 1과 0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폴스로 해서 이 값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1초씩 보내고 받을 때는 0.7초나 9초에 받게 되면 데이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두 개 1대1 간의 통신이 아니라 중간에 이 교환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발생하는 그 오차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슬립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이 오차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 클럭 공급 장치라고 하죠. 보통 DCS를 사용을 해서 그런 오차를 많이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폴링이란 말은 상당히 그 많이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맥 기술이라고 하는 매체 접근 기술에서도 나오죠. 이런 스타형 구조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가 되고요. 이 통신선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하나밖에 없는 이 통신선을 이 각각의 단말기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기술이 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집중하기고 여기 각각의 단말기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한 겹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서버 측에서 어떠한 허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너 이쪽에 서버를 접근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보게 되죠. 이걸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for message라고 해요. for message. 이런 형태의 작업을 폴링이라고 하는 거죠. 폴링 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서버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자기들끼리 토큰을 주고받는 분산형이 있죠. 이거는 토큰 방식이다. 그래서 토큰 버스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국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통신선을 각각의 단말기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러한 기술을 폴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럽트 쪽에서 나옵니다. 인터럽트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 이제 하드웨어 방식이 있죠. 이 하드웨어 방식은 이제 데이지 체인 구조로 생겼다. 꽃이 데이지 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장치가 그 꽃처럼 생겨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어떤 장치 기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쇠사슬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드웨어 루틴이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또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링이란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할 때 그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이 인터럽트 루틴을 다른 형태의 곳에서 메모리로 보관하고 있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면 번호를 갖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하면 만약에 3번 인터럽트를 부른다 그러면 3번을 가서 이 3번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개념을 우리가 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이라고 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정이 용이하죠. 확장이 될 수 있고 속도는 느립니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데이지 체인이 더 빠르고 이런 형태의 폴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드백. 우리가 이제 송신 측하고 수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얘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받아서 응답을 할 때 갑자기 얘한테 보낼 새로운 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같이 실어서 보내는 걸 우리가 피기뱅킹이다, 이렇게 피기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통화라고 얘기할 때 친구가 막 여기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물음에 답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답을 할 때 아차 내가 너한테 하는 말 못했던 말 있어, 그거를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해 줄게, 이런 형태의 통신이라고 하면 바로 피기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응답 메시지와 함께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응답을 요구했던 측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해 있어서 그 응답을 요구한 측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낸다. 이때 우리는 피기백이라고 하죠.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CPU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통신선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갈리는 시간이 많겠죠. 이거 가져오고 또 이걸 가져오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메모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점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메모리를 뱅크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죠. 메모리를 여러 개로 분할시킨다 라는 개념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뱅크라 그래요. 뱅크. 그래서 CPU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다 연결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길을 통해서 가니까 얘가 들어간 다음에 또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가져간 함에.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과정에 얘가 시간 차이만 더 줘서 조금 늦게 가져가면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접근하고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터리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링도 정확하게 피기백도 정확히 다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슬립이란 문제도 같이, 그리고 슬립에서 하나 더 고급화된 장치가 있다 그랬죠. DCS, 요거까지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